안녕하십니까. 2022년 1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일반 기계공학 시간입니다. 1번 주철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일반 주철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주철은 유동성이 좋다 이런 말 써요. 유동성이 좋다. 강에 비해서 유동성이 좋다. 유동성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철은 강에 비해서 비중이 작죠? 비해서 가볍다. 이런 말도 쓰고요. 가볍다. 이런 말도 씁니다. 가볍다. 또, 주철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럼 뭘 쓸 수 있냐면 주조하기 쉽다. 주조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 주철은. 또 주철은 탄소 함량이 높다. 탄소 함량이 높다. 뭐에 비해서? 강에 비해서. 그래서 탄소 함량이 약 2에서 6.7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6 정도로 가면은 바로 시멘타이트가 촉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함량이 높으면은 강도와 경도가 높죠. 그 다음에 강도 중에는 압축 강도는 높고, 인장 강도는 높은 반면에 인장 강도는 떨어집니다. 압축 강도는 높고 인장 강도가 낮다예요. 낮다. 압축 강도는 높고 인장 강도가 높다. 낮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내진성이 좋다 이런 말도 있고요. 내진성, 진동에 강하다. 그리고 이제 주철의 용도는 그래서 압축 강도가 좋은 이 장점도 굉장히 있고요. 인장 강도는 땡기면은 또 주철은 드드득 떨어지겠죠. 또 주철은 치성이 강하다 이런 말도 써요. 치성이 강하다. 치성이 강하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철에 대한 성질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성질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치성이 강하다. 유동성이 좋다. 강에 비해서 가볍다. 탄소 함량이 높다. 압축 강도가 높다. 인장 강도는 낮다. 내진성이 좋다. 뭐 이런. 그래서 주저하기 좋다. 뭐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또 내마모성이 좋다 이런 말도 씁니다. 내마모성. 그래서 주철은 이 함량 조절을 잘 하게 되면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주철, 해주철, 가단 주철, 그다음에 고급 주철, 미아나이트 주철 또는 아주 강도가 매우 강한 그 주철 있죠. 불사이라고 하는 주철이 있는데 구상흑연 주철 뭐 이런 주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절삭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맞아요. 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와 충격값이 이게 틀렸죠. 인장 강도는 강에 비해서 낮아요. 충격값이 우수하다. 틀렸어요. 탄소 함량이 2에서 6.7이고요. 또 주조성이 우수하고 복잡한 형상 제작이 가능하다. 주조성이 우수하니까 유동성이 좋으니까 복잡한 형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셀 몰딩이라고 있네. 셀 몰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셀 몰딩. SHLL이죠. 셀. 이 셀이라는 조개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몰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합성수지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어떤 이런 제한 공간에 검형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검형털이 있다고 하면 이 검형털 위에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온도를 한 300에서 400도 정도로 온도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검형털이 뜨거워지죠. 검형털이 뜨거워지면은 이거를 위에 있는 카버를 벗겨내고 여기다가 모래 플러스 합성수지를 이형제를 발라요. 이형제 바르고 난 다음에 모래 플러스 합성수지를 위에다 올리면은 이게 녹아요. 녹아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이 틀 모양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여기 이제 하나에, 그러면 여기, 요런 틀을 2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틀을 2개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시다. 형상이. 이런 모양의 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틀이 좌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샘물을 부으면 되겠죠. 여기 막아버리고. 샘물을 부으면은 요 안에 있는 제품이 됩니다. 요거는 바로 모래 플러스 합성 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계속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고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래 플러스 합성 수지를 쓰다 보니까 기공이나 기포 이런 것들, 주조 결함이 수축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주조 결함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래 합성 수지 쓰고 주조 결함이 없어진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숙련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죠. 미숙련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공정을 자동화하기 쉽다. 보통 소량 생산이 아니죠. 대량 생산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도가 높은 아주 제품이 미려한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답은 소량 생산이란 말이 틀렸죠. 그래서 2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영광인 공작물 재질에 드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드릴 작업은 드릴의 형태를 보면 드릴이 앞에 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앞에 마진이라고 해서 마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즐 라인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나선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들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제일 끝부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드릴 선단각이라고 그래요. 주로 118도 정도, 118도 정도를 선단각으로 정합니다. 선단각은, 그 다음에 이제 선단각이 90몇 도나 아니면은 뭐 선단각이 크거나 작게 할 수 있는데, 선단각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주광이나 강도가 높은 그러한 소재는 선단각을 키워야 되고요. 선단각을 작게 하는 것은 강도가 낮은 소재.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뭐 랜드 부분이 있고 치즈 레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나선각이 이제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118도인 경우는 주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삭을. 근데 얇은 절삭은 90도 정도 하고요. 두꺼운 판 절삭은 135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드릴 끝단은 선단각이라고 합니다. 드릴 끝에서 절삭날이 이루는 각으로 보통 118도를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비틀린 각이라고 하면은 나선의 홍과 드릴 축이 이루는 각으로서 20에서 30도 정도. 날것 여유각이라 하면은 절삭날에 주어진 여유각은 10도에서 15도. 그리고 중요한 게 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홈이 바로 플루트라고 하죠. 플루트 홈 부분으로 뭐가 유입이 돼요. 홈 부분에 유입되는 게 플루트 홈 부분에 유입되는 게 우리가 절삭을 하려고 하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윤활유가 그 사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칩이 그 홈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그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자, 3번은 그래서 답이 얼마나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재료의 중실축과 중공축에 각각 TA, TB의 토크가 작용할 때 TA라는 부분하고 TB라는 부분에 토크가 작용할 때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A하고 TB는 TA의 몇 배이냐. TB 고르는 XTA 배입니다. 그죠? TB는 TA의 몇 배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실과 중공 TA라고 하면은 토크를 말하니까요. T 고르는 타우젯이라는 식이 있죠. T는 타우젯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다시 이걸 풀면은 타우에다가 Z는 단면계수죠. 단면계수, 원형 단면계수인 경우는 16분의 파이 D 3성이 되죠. 파이 D 3성. 이게 그러면 TA라는 것은 우리가 중실축이니까 이걸 여기다 TA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뭐가 변해요? 토크 비틀림 응력은 그대로고 단면계수 Z가 변하니까 ZA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TB는 그럼 어떻게 표시해요? TB는 타우 ZB 이렇게 쓰고요. 타우 곱하기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16분의 파이까지는 같죠. 근데 곱하기 D2라고 하는 부분 1이네요. D2가 아니에요. 이건 1이네요. D2 대신에 원래는
원래 기본식 타우에서 타우 이꼬르는 준공일 경우에는 t는 타우 z에서 타우에 z 대신에 준공일 경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d2는 외경이에요. d2분의 d2의 사성 마이너스 d1의 사성 이렇게 됩니다. 준공일 경우. 그럼 이거의 형태를 여기다가 그대로 쓰는데 d2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ed를 써야 되죠. ed분의 ed의 사성 마이너스 d의 사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x는 ta분의 tb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a분의 tb는 ta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걸 봅시다. 타우라는 부분, 타우하고 16파이, 그 다음에 타우하고 16파이까지는 갔네요. 그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남는 부분을 따져보면은 TA 부분에는 D 3성분의 1이 남고요. 그죠? D 3성이 남네요. D 3성. TA는 뭐가 남는다? 그렇죠. TA가 분모에 와 있으니까 D 3성이 남죠. D 3성이 분의 1이 남고. TB 쪽은 뭐가 남는가 봅시다. TB는 이거 떨어져 나오고 나면 ED분의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ED분의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 D3성분의 1이라고 TA를 분모로 넣읍시다. 그러면은 D3성이죠. D3성. TA는 D3성. TA D3성. TB는 ED분의 TB는 ED의 사성이니까 얼마예요? E의 사성은 16이죠. 16D 사성 마이너스 D 사성 이렇게 되죠. 뭐가 빠졌어요? ED가 빠졌네요. ED분의 16D ED분의 16D 사성 마이너스 D 사성 이렇게 돼요. 이걸 또 간략히 하면은 D3성분의 ED분의 16D 사성 마이너스 D 사성은 15 D 사성이 되죠. 다시 간략히 하면은 D3성분의 DD 떨어져 나가니까 2분의 15D 3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운 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2D 3성분의 15D 3성이 돼. D 3성 빼면은 2분의 15가 되네. 2분의 15. 2분의 15는 얼마예요? 7.5가 되겠네요.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7.5. 이런 것들도 많은 숙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겠죠. 빨리 숙달하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빨리 숙달하면. 그래서 공통인 수가 공통인 수를 먼저 소거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겠죠. 5번에 티타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이 티타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티타늄의 특성이란, 티타늄은 철하고 비교했을 때 철과 비교를 하죠. 티타늄 그러면 어디 주로 많이 쓰느냐? 요즘은 이제 이빨 교정할 때도 티타늄 들어가고요. 안경이 티타늄 안경이 들어가죠. 티타늄.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가볍고 강도가 매우 좋다. 그 다음에 내식성이 강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열 전도율은 낮죠. 열 전도율. 그래서 티타늄은 비중이 4.5예요. 그럼 철의 비중은 얼마다? 주철은 7.3, 주광은 7.8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낮다. 철보다 가벼운 경금속에 속한다. 내식성이 우수하다. 그죠? 다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높다 그러는데 열 전도율은 낮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아요. 열 전도율이 높다는 말은 열을 잘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구리 같은 거, 뭐 은이나 금가 이런 건 열 전도율이 높죠. 그 반면에 이제 이 티타늄은 잘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열 전도율이 잘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금방 바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탄성한도 이내에서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과의 비를 의미하는 용어는 이거를 우리가 가로 변형률, 세로 변형률 자주 시험에 나오네요. 이것도. 부하성비라고 합니다. 무슨 비? 부하성비. 그 부하성비 고르는 세로 변형분의 가로 변형률입니다. 부하성비는 뭐다?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이에요. 가로 변형률. 부하성비는 뭐다?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그래서 입실론분의 입실론 플라임이라고 하고, 이 입실론은 L분의 람다라고 하죠. L분의 람다라고. 이거는 D분의 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써주면은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 람다분의 L, 이것도 곱하기 람다분의 L 이렇게 돼요. 그러면 D 람다분의 뭐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D 람다분의 LD 이렇게 돼요. DL LD 이렇게 되는 것이 부하성비 일반적인. 그럼 부하성비하고 같은 경우에 부하성수가 있습니다. 부하성비가 나오면 부하성수에 대해서 또 알아야죠. 부하성수는 부하성비의 뭐다? 역수다, 역수. 부하성비의 역수다. 그래서 부하성수를 보통 부하성비를 누라 그럽니다. 누. 그래서 부하성비 누 이꼬르는 n분의 1이라고 해요. 이때 m이 바로 부하성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는 n분의 1. 부하성비와 부하성수 관계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하성수와 부하성비를 이용해 가지고 가로탄성계수와 세로탄성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일반 기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별로 취급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죠.